눈보라.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임금의 몸이 지옥을 감당하는 날에 신하는 임금을 막아선 채 죽고 임금은 종묘의 위패를 끌어안고 죽어도 들에는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사직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은 크고 높았다. 문장으로 발신한 대신들의 말은 기름진 뱀과 같았고 흐린 날의 산맥과 같았다. 말로써 말을 건드리면 마른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빠르게 꿈틀거리며 새로운 대열을 갖추었고 딸이 틈새로 대가리를 치켜들어 혀를 내밀었다. 혀들은 맹렬한 불꽃으로 편전의 밤을 밝혔다. 묘당에 쌓인 말들은 대가리와 꼬리를 서로 엇물면서 떼뱀으로 뒤엉켰고 보이지 않는 산맥으로 치솟아 시야를 가로막고 출렁거렸다. 말들의 산맥 너머는 겨울이었는데 임금의 시야는 그 겨울 들판에 닿을 수 없었다. 안주가 무너졌다는 장계는 청평이 안주를 떠난 지 사흘 만에 도착했다. 적들은 청정강을 건넜을 것이다. 바람이 몰아가는 눈보라에 말발굽이 일으키는 눈먼지를 포개며 적들은 다가오고 있었다. 경들은 저 너머 겨울 들판이 보이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구나. 북방에서 오는 장계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임금은 그 질문을 속으로 밀어넣으며 견디고 있었다. 임금은 늘 표정이 없고 말을 아꼈다. 지밀 상궁들조차 임금의 음색을 기억하지 못했고 임금의 신기를 헤아리지 못했다. 임금은 먹을 찍어서 시부를 적지 않았고 사간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양사에 내리는 비답의 초안조차 승지들에게 받아쓰게 하여 묵적을 남기지 않았다. 알았다, 물러가라. 그렇겠구나. 너의 말이 오활하다. 좋지 않다. 가져가서 다시 논하라. 천도는 계절을 경영하되 백성들이 여름더위와 겨울추위를 힘들어함도 또한 천도일 것이다. 너는 강상을 높여서 말한다면 강이 상에 스며서 낮아지지 않으면 어찌 강상이라고 하겠느냐. 너의 소를 읽었다. 뜻이 가파르되 문장이 순하니 아름답다. 말들이 엇물리다 모두 크구나. 경들은 어찌럽지 아니한가. 그것이 늘 임금의 대답이었다. 임금은 혼자 있을 때도 보루에 몸을 기대지 않고 등을 고추 세웠다. 임금의 시선은 늘 서안 너머 방바닥의 한 점을 응시했다. 목소리가 낮고 멀어서 상궁들은 허리를 숙여서 임금의 목소리를 들었고 나이 먹어서 귀가 어두운 내시들은 오금을 모시지 못했다. 날이 저물었으나 임금이 내간을 물리치고 내간이 별감을 모두 물리쳐 불을 켜지 못한 편전은 어두웠고 눈 쌓인 골기와 처마 끝에 긴 골드름이 매달렸다. 삼정승과 육판서는 이미 어전에 입시했고 비변사 당상관들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편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무도 불을 켜자고 말하지 못했다. 삼정승은 적세가 날카롭고 다급함으로 경기 1월에 군사로 어가를 받들어 강화도로 들어가자고 졸랐고 삼정승 뒤로 듀열에 앉은 비국 당상들은 두 팔로 방바닥을 짚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당상들은 죄를 몸속 깊이 사무치게 하여 죄값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임금의 낮은 목소리가 울리자 당상들의 머리가 방바닥에 닿았다. 청정강은 얼었는가? 영의정 김유가 대답했다. 좀 전에 당도한 도원수 김자점의 장계인은 강이 얼었는지 여부가 아래어 있지 않은지라 신들은 알지 못하옵니다. 대동강은 어떠한가?
신의 생각으로는 살얼음이 잡혔다 해도 아직 얼음이 두껍지 않아서 화포와 군마를 거느린 적병이 걸어서 건너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정정강은 물었다. 정정강은 내주었는가? 아마도 그러할 것이옵니다. 서북의 군사를 안주로 모아 깊은 산성에 의지했는데 적병들은 산성을 멀리 비켜서 대로를 따라 남하하고 있다 하옵니다. 안주는 금선철벽에다가 서북의 중진이라 하더니 안주는 북쪽으로 천정강의 싸나운 물줄기를 두르고 동쪽으로는 험준한 산세가 있다는 처넘이었다. 서북의 군병들은 안주를 본진으로 삼아 도로와 읍석을 비워놓고 깊은 산성에 dun을 치고 기다렸다. 영의정 김유가 진지전에 전략을 냈고 도원수 김자점이 군사를 배치했다. 그러나 적들이 안주성을 멀리 돌아 빠른 기병을 앞세워 들길을 따라 달려온다면 산성에 들어앉은 군사들은 화살 한번 쏘지 못하고 이미 흡쓸고 지나간 적들이 일킬인 먼지를 바라보고 있을 터였다. 안주에서 평양까지는 보병 걸음으로 이틀 거리였고 평양에서 개성까지는 큰 길 가까이 배치한 군사가 없었다. 정정강은 내주고도 대동강을 지킬 도리는 없었다. 임금이 물었다. 길을 묻는 과객의 어조였다. 정정강 다음이 대동강이지. 김유가 대답했다. 전하, 적이 다시 대동강을 건넌다면 도원수와 평양과 황해의 감사, 병마사들의 목을 베고 그 처자식들도 군율로 연자함이 오를 줄 아옵니다. 천장을 쳐다보던 시선을 거두어 들이며 임금은 말했다. 그렇겠구나. 그렇겠어. 그러하되 적병이 이미 도성을 에워싸워 왕명이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서북산성에 군율이 닿겠느냐. 임금은 또 혼자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경은 늘 가까이 있으니 군율이 쉽게 닿겠구나. 삼정승이 이마로 방바닥을 찧었다. 편전의 어둠이 짙어지고 임금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 스며졌다. 바람이 대궐 뒤 숲을 흔들어 나무 위에 쌓인 눈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김유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전하, 신은 늘 대제하고 있사옵니다. 임금이 또 물었다. 적의 주력이 기병이라 하던가? 김유가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여진의 호마 기병을 앞세우고 백성들의 소달구지를 빼앗아 군수를 끌고 내려온다 합니다. 마초로 구할 길 없는 겨울에 적들이 기병을 움직여 깊이 들어오니 개의하옵니다. 경은 그것이 개의한가? 적들이 이미 청정강을 건넜으므로 그것은 개의하지 않다. 경들은 마땅히 알라. 당상관들 속에서 관등과 소임을 바뀌지 않는 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하, 목전에 이미 당도한 일을 어찌 개의하다 하오리까? 적병의 숫자는 얼마쯤이까? 병조판서 이성구가 대답했다. 적의 대열이 들판을 뒤덮고 잇따라 있어 그 수를 가름하기 어렵사오나 기보를 합쳐서 15만 이상은 될 것이라 하옵니다. 서북의 산하는 어떠한가? 청천강이 서해에 닿는 하구의 겨울을 어떠한가? 다시 청장을 바라보는 임금의 눈에 어느 고을 땅인지 알 수 없는 산수와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눈이 먹고 하늘이 열리자 늙은 산이 오히려 우뚝하게 빛나서 검은 먹이 푸른빛을 품어냈고 하복 가장자리로 물러서는 먼 산의 잔영 너머에 석양이 깔리고 있었다. 빛나는 산하였다. 상가들이 시간 속에서 출렁거렸다. 임금의 환영 속에서 그 하폭의 산하는 겨울이었고 눈보라가 들판을 휩쓸고 있었다. 청병은 북서풍처럼 밀려왔다. 말의 산맥에 가로막혀 적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찬 적들은 눈보라를 힘을며 다가왔다.
고개 숙인 김유의 머릿속에서 이를 악문 겨울강은 옥빛으로 얼어붙었고 그 위를 땀에 번들거리는 청병의 군마들이 건너오고 있었다. 헐떡 이른 말들의 허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눈보라도 보였다. 경은 내 늘 가까이 있으니 군율이 쉽게 닿겠구나. 임금의 말투는 장님의 벽을 더듬는 듯했다. 임금은 먼 곳을 더듬어서 복심을 찔렀다. 임금의 더듬는 말투 속에 숨겨진 칼의 표적이 도원수인지 영의정인지 김유는 알 수 없었다. 꿇어앉은 대열의 뒤쪽에서 정삼품 당상들은 더욱 몸을 낮추었다. 부딪혀서 싸우거나 피해서 버티거나 맞아들여서 숙이거나 간에 외줄기 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터이고 그 길이 모두 뒤섞이면서 세상은 되어지는 대로 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김유는 그 말을 참아내고 있었다. 김유는 말했다. 전하, 이제 평양이 무너진다면 민심은 크게 흔들릴 것이옵니다. 개성에 묻어둔 군사 1,500을 도원수 휘하로 보내 평양을 막아야 할 것이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구의 생각은 달랐다. 군사들이 당도하기 전에 평양은 이미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개성의 군사들을 임진강 이남으로 내려서 파주를 지키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은 대답했다. 내가 묻고자 하였다. 경들이 영상이고 병판이며 도원수고 병마사가 아니던가. 미다지 밖에서 내간이 고했다. 자부승지 입시옵니다. 자부승지가 두루마리 장계를 받들어 올렸다. 개성뉴스의 지게이옵니다. 임금이 문서를 삼정승에게 내렸다. 삼정승은 머리를 맞대고 두루마리를 풀었다. 삼정승이 장계를 다 읽을 때까지 임금은 문서의 내용을 묻지 않았다. 김유가 말했다. 목청 깊은 곳이 떨렸다. 전하, 적병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 하옵니다. 임진강은 얼었는가? 치계의 강물을 아래지 않았습니다. 이조판서 최명길이 삼정승 뒷마루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어조는 책을 읽듯 무덤덤했고 아무런 조바심도 스며있지 않았다. 그는 평정한 말투로 다급함을 말했다. 전하, 사나운 적이 가까이 올수록 사직의 앞길은 먼 것이옵니다. 좋구나 하나 그것은 적이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만승의 나라에도 한때의 약세는 늘 있었고 국왕이 도성을 버림은 망극한 일이오나 망고에 없는 일은 아니옵니다. 강화도로 가자는 겐가? 그러합니다. 전하께서 연부 역광하시고 세자와 대군 또한 늠름하시니 어찌 한때의 공궁으로 사직을 걱정하오리까. 속히 조정을 거느리고 강화도로 두옵소서. 그 다음은 어찌해야 하겠는가. 광화를 방비하면서 삼남의 근황병을 교서로 불러 모아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들의 적장을 대면함은 어찌 화친의 길이 없다 하겠습니까. 화친을 배격하고 오로지 대의를 곱게 하니 적들이 깊이 들어온 것 아닌가. 오늘의 일이 대의에 비추어 어떠하냐. 지금은 대의가 아니었고 방편에 따라야 할 때입니다. 물붙은 집안에서는 대의와 방편이 다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방편이 강화도인가? 그러하옵니다. 한겨울에 대군을 몰아서 깊이 들어왔으니 적들도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 성심을 굳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마옵소서. 파천이 여염의 이사가 아닐진데 머뭇거릴 일이 아니기로 당장 격정지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전하, 적은 빠르기가 들짐승 같아서 개성에서 서울까지 기병이 하루길입니다. 전하, 속히 성지를 내리 주소서. 적이 임진강을 건넜으므로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종묘와 사직단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도성이 포위되면 서울을 버릴 수 없을 것이고 서울로 다시 돌아올 일은 아예 없을 터였다. 파주를 막아낼 수 있다면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서울을 버려야 할 일이 없을 터이지만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물을 수 없는 까닭은 적들이 이미 임진강을 건넜기 때문이었다. 반드시 죽을 무기를 쥔 군사들은 반드시 죽을 싸움을 나아가 적의 말발굽 아래로 죽고 신하는 임금의 몸을 막아서서 죽고 임금은 종묘의 위패를 끌어안고 죽어도 들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농장기를 들고 일어서서 아비는 아들을 죽인 적을 베고 아들은 누이를 가늠한 적을 찢어서 마침내 사직을 회복하리라는 말은 크고 높았다. 하지만 적들은 이미 임진강을 건넜으므로 그 말의 크기와 높이는 보이지 않았다. 서안 너머 방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임금은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가야겠구나. 가자. 삼정승 6판서 비국 당상들이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치며 흐느꼈다. 망극하오이다 전하. 천도는 여전히 마르고 민심은 오로지 전하를 향하여 있으니 어찌 회복이 멀겠나이까. 울음 같은 소리들이 편전의 어둠을 울렸다. 빈군과 대군들은 종묘의 신주를 받들어 먼저 떠나라. 사직단의 위판도 함께 모셔라. 나는 세자를 데리고 뒤에서 따르겠다. 서둘러라. 영의저 김유가 무릎걸음으로 임금에게 다가갔다. 전하, 밝은 날 이어하시려면 일찍 침전에 드소서. 신들은 밤을 새워 대가를 갖추오리라. 가보니 이틀 길이 더구나 강하 행궁을 불지르리 않은 게 다행이다.